식으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체계도 없고, 꼭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만의 스타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에 적합한 그런 게 없는 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서 돈도 되게 밀리고 돈도 되게 적게 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 결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아까 개발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를 잘 골라야 한다 라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990님. 자, 이제 질문 답변이 아니고 아까 올라온 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이제 인정님이, 저는 현재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지만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IT 계열 직군들 계보나 지도를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구조 좀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 DB 보안 서버 네트워크 등등. 그냥 크게 보면은 운영체제 관련된 개발. 그러니까 운영체제 플랫폼 개발이 있고, 플랫폼 개발이라고 하면 뭐 안드로이드 뭐 iOS, 윈도우즈, 맥OS X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얼굴 인식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좀 더 얼굴 인식 비율이 되게 높아. 이런 걸 하는 그 기술 자체에 집중해서 돈 버는 곳이 있고,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거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스코 같은 거 장비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시스코 장비 다루고 뭐 이런 분야인데, 그거는 약간 IT 분야라는 맞는데 개발 분야라고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세팅이나 인프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DB를 관리하는 DBA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웹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그걸 세분화하면 5가지로 세분화도 돼요. 그래서 개발자를 이름 붙이는 걸로만 막 붙이면 100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개발자에 대한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2211님이 현재 지방대 전공자 졸업 예정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를 안 해서 해왔던 것들을 줄글 외에 증거로서 내밀 것이 없어서 국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비로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니까 사실 국비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팀노바처럼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취업을 하기 위한 수준인지, 뭐 그거에 대해 따라 다른데, 취업을 하기 위한 수준 같은 경우는 뭐 IT 업계에 가장 연봉 낮고 뭐 이런 포지션을 하신다면 가능하죠. 근데 팀노바 수준처럼 뭐 3,000대 중반 이런 거 꿈꾸시는 건 솔직히 오바죠. 교육기관도 그렇고, 뭐 전체를 뭐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보편적으로. 스트라백님이 안드로이드로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해서 앱 만드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DB 서버를 파이어베이스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나요? 아니요. 아니면 DB나 서버를 각각 따로 공부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로 봤을 때는 DB랑 서버 각각 따로 하시는 게 좋은데, 서버랑 연동이 되어야만 DB 쓰시기 좋을 텐데. 근데 DB 따로 공부하고 서버 따로 공부한 다음에 서버로 DB로 들어가서 연동을 해서 가져온 테스트가 좋아요. 파이어베이스가 정말 쉽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데 파이어베이스로는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 기초 애들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어베이스가 사실은 그 프라임워크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건데, 그 파이어베이스 서비스하는 곳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대충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식이 되게 쉬워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재미로 해보는 건 좋은데 그걸로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막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별로 좋진 않아요. 오소혜님이 노프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맞죠?
유튜브 댓글을 남깁니다. 오늘 새 아파트장님 기초 청강하고 왔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장님한테 감동을 받으셨군요. 혹 팀장님들께서 제가 팀원으로 적합하지 않으리라 판단하셔서 팀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런 대단한 청강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기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청강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청강하세요. 새 아파트장 열심히 하면 또 멋있죠. 열심히 할 때. 네, 다 열심히 해요. 곤잘라스킴님이 실력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요 하는데 맞아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사실 그러니까 취향 같아 취향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취향이 있다고 해도 미남 미녀는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나는 너무 진하게 생긴 사람 싫어. 나는 너무 성형티 나면 싫어. 그렇지만 미남 미녀는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취향이 있을 수 있어도. 그렇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문주환님이 학점은 행제 끝나면 31살이 될 것 같은데 31살에 팀노바에 지원한다면 연령대는 괜찮을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꿈과 희망님이 저도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해도 됩니다. 올려봅니다. 저는 기계공학 전공대 35살 대기업 재직자인데 노프팀장님 말씀처럼 대기업에서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공부를 놓지 않고 있는데 요새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등대 없이 항해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방통대 컨공을 생각하고 잘린 건가? 있습니다. 학위 목적이 아닌 공부 목적으로 괜찮을지 싶어서요. 기초는 정부 처리 기능사 책 읽어보라고 하신 내용이 있어서 어떤 게 좋을까 싶어서요. 대기업들이 문경님 오셨네. 안녕. 문경님 너무 자주 봐. 아무튼 요새 참 안 오시네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꿈과 희망님처럼 생각하시는 대기업 개발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같이 이렇게 프리랜서로 가면 대기업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제 성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뭔가를 꾸며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처음부터 경계심을 풀게 만들어요. 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속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항상 저런 얘기 35살 그러니까 경력 3년차 이상 때 조금씩 현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개발자로서 자기의 미래 이런 거를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실제로 팀노바에 지금 다니는 분들 중에 삼성 다니던 분들도 왔고 LG 다니던 친구는 옛날부터 제가 LG 쪽 개발자 많이 가르쳤었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발 기술은 대기업에 다니면은 막 최고로 배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 내부에서도 레벨이 다 나뉘어요. 다 사람들마다 레벨이 얼마나 다른데 그거를 많이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방통대 컨공 간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오히려 대기업 갈 정도의 실력이 어느 스펙이 되시면 굳이 방통대를 가거나 이런 데 갈 필요는 없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를 명확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할 거는 정말 많은데 이걸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판단이 안 돼서 그 초보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다루는 기술이 웹서버다 라고 하시면은 웹서버의 동향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웹서버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각각의 아키텍처적 영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보면은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라고 그냥 검색했거든요. 보시면은 각각의 이런 그 영역에서 보여지는 색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MVC가 뭔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봤을 때 대충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대충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론이 언제 생겼고 이게 어느 곳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전시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하루가 부족해요. 저도 하루에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할 때는 한 5시간 정도를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그 기반 지식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오히려 자기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보통 가시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밥을 딱 먹어야 돼. 밥을 딱 먹을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밥이 아니고 내가 요리를 할 건데 그 요리 재료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고기 하나만 공부해도 끝이 없을걸요. 근데 그런 걸 하시면 훨씬 적합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늘 하던 거에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으시는 거 그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말고 다른 거 추천해 준다고요. 그냥 플랫하게 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보세요. 파이어베이스 같은 게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네. 파이어베이스 같은 거 그냥 쉽게 만들려고 나온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좀 익숙해지면 알겠지만 파이어베이스로 만들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퍼포먼스적인 거랑 관리 루틴을 어디까지로 만들 수 있을까가 좀 힘들어요. 유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커스텀이 좀 안 돼. 근데 실제 실무에서 파이어베이스 정도만 원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아서 좀 플랫하게 그냥 원천 기술부터 보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이쪽에서는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부작용 오니까 저를 신뢰하신다면 원천 기술부터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팀노바 다니면서 영어 공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같이 하진 않을 건데 회화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원래 좀 하던 친구들인 것 같아. 스타백님이 파이어베이스 말고 됐고.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팀노바 웨이팅 걸면 기본적으로 학습 시작까지 대기가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은 운 좋으면 바로 이제 한 달 안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한 2달 전에는 웨이팅을 하시면 무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강사가 인기가 많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 2-3달 전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문경님이 항상 오면 끝나 있더래요. 알람 설정을 하세요. 알람 설정. 농담. 미리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멘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롭고 이제 시간 날 때 이럴 때 키는 거라서 저를 위해서 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키는 게 아니고. 상담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전 항상 좀 옛날부터 좀 우울해가지고 성향이 비판적이고 우울해요. 약간 일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한테 자랑스러운 거는 진짜 뭐 해도 진짜 잘한다 이런 거밖에 없고 그 나머지 외적인 거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치유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라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강의 갔을 때 학생들 볼 때도 너무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팀노바 졸업하고 프리랜서 하는 거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팀노바 졸업하고 그거 했는데 또 잘하는 것 같아. 얘가 나쁘진 않은데 가능하면 회사 생활을 1-2년 정도는 해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건 별로 추천 안 해요. 할 수는 있겠죠. 나쁘진 않을 수 있죠. 인공지능 분야는 고급 인력들만 쓰나요? 원천 기술을 만들면, 원천 기술이라는 건 자체 알고리즘,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고급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학력이라면 맞아요. 학력 높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텐서플로우나 또 뭐가 있지? 구글 AI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정도면 취직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MIU님이 안녕하세요. 원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유지보수 및 기타 업무들도 하고 사이트 구축도 다 하는 건가요? SI 3년차인데 정작 제 프로젝트를 제대로 못해서 현타가 오네요. 기능 하나 개발하는데 2주가 넘었어요. 2주면은 힘들겠네요. 어이구, 방금 야근 끝내고 오셨네. 현타 오셨다고. 허허. 근데 업무가 느는 거는 맞는데 연차 문제는 아닌데, 근데 3년차면은 이것저것 다 시키기 참 좋은 경력이긴 하지. 경험도 많고 뭐 여러가지로 봤을 때 회사에서는 이것저것 다 시켰죠. 문서도 쓰고 고객도 만나고 필요하면. 3년차가 좀 그래요. 그래서 3년차 연봉을 많이 높이셔야 돼요. 일을 제일 많이 헤비하게 시켜. 정작 제 프로젝트를 못해서.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팀장급도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회사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일을 존나게 잘하시거나 아니면 단호하거나 뭔가 이거를 해치울 방법은 있죠. 근데 나와서 내가 다른 곳에 이직을 잘할 자신이 없다면 그거는 별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 회사를 못 나오는 이유가 내가 그냥 이 회사에 정붙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되게 아쉬운 실력이라서 그런 거라면 저는 과감한 이직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직 자식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와야죠. 왜 쓸데없이 고생하고 있어. 내 스타일이랑 다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던데. 살아보니까 그냥 뭐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이제 위험 부담을 안 지려고 해. 스타백님이 원천 기술을 공부한다는 것이 DB, MySQL 서버 뭐뭐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원천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조홍성님이 수료자분 중에 인서울 전공자, 인서울 비전공자, 인서울 지방대 전공자, 지방대 비전공자, 고졸분들의 연봉 책정에 있어서 개인의 실력이 가장 큰가요? 그리고 인서울 전공자 학사와 지방대 전공자 학사에서도 연봉 차이가 단순히 인서울이나 지방이라도 날 수 있나요? 뭐 그거는 제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정도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너 이 정도 써봐라. 그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막 어떤 애는 인서울 나오고 4년제 나왔는데 너 한 3,300도 못 받겠는데 이런 애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고졸이야. 야, 너 4,000도 받겠다? 이런 애도 있었어. 근데 성공했어, 심지어.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근데 실력이죠, 베이스는. 야, 너 정도면 되겠다. 야, 너는 되게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연봉을 얘기해줘요. 일단 제가 준비한 컨텐츠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제 경용 리님 거까지만 읽고 이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거를 이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이직하면 되죠. 물경력? 3년차 경력인데 물경력? 오늘은 경력자분들이 좀 오셨네. 3년차 물경력이 뭐예요? 잘 못하는 거? 잘 못하면은 그냥 아부해야지. 아부하기 좋은 회사는 아부하기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꼰대들.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거 해줘야지. 제가 미리 홈페이지를 봤는데 대표님 사진이랑 뭐 이런 걸 봤더니 그 기계가 넘치시고 참 이렇게 크게 되실 정도로 멋진 분이시란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전 꼭 이 회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님도 직접 만나뵈니 너무 멋지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거 해줘야지. 실력 없으면 자존심을 파는 거야. 사실 실력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말로는 좋지 않을 거예요. 회사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부하면서 이직할 수 있어요. 성격이라도 좋아 보이는 방법이 있죠.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성격이라도 좋아서 쟤 그냥 와서 성격은 괜찮겠다 뭐 이 정도. MIU님 것까지만 읽고 저 준비한 거 할게요. MIU님이 보통 3년차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려워. 대기업 보통이랑 중소기업 보통이랑 다를 거예요. 대기업은 한 연봉평균 잠깐만요. 한 3년 차면 4천 한 800은 되지 않을까? 4,500에서 800 사이. 근데 대기업 연봉평균 신입 초봉 평균이 3천 한전 6, 700대요. 6, 700대면 한 4,500 넘지 않을까? 4,500에서 5천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치는. 중소기업은 2천 한 6, 700대요. 초봉이. 그러면 보통은 한 200에서 300 사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뭐 대략 한 3천대 중반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년차 3천대 초중반. 근데 팀노바에 오는 3년차 개발자들은 보면 3천 안 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팀노바에 왔던 어떤 친구는 1년차였는데 연봉이 4천이 넘었었고요. 대기업도 아닌데 중견기업. 그리고 어떤 친구는 3년이 넘었는데 어떤 친구는 5년 넘었거든요. 5년을 넘었었는데 5년이었는데 경력이 연봉이 2,700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3년차인데 2,600이었고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기준이 없어. 그래서 연봉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혼돈의 카오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이렇게 딱 집어서 넌 이렇게 가 이걸 아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친구를 오래 봐야 돼요. 오래 보고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해서 그 응용 2단계 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제가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 한번 해볼게요.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한 5% 정도 될 거예요. 100% 있으면. 그리고 약간 성공력.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20명 있으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인데 취직을 할 정도는 돼.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 근데 졸작도 할 수는 있어. 그런 수준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까지 합치면 전공자들은 20명 있으면 4, 5명 정도가 업계로 가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로 가든지 아니면 사무직 병행하는 거든지 아니면 관리직으로 가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IT로 개발 업계를 취직을 하나 개발을 많이 안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친구들 많아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요런 느낌이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 뭐 알려드리자면 기관 탓하는 친구들은 기관 탓하지 마시고 어차피 최악인 상황에서 뭐 탓해서 뭘 바꾸겠어. 그리고 비련의 여주인공형도 너무 교수들 맹신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면 돼. 그리고 선회하고 포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 최악이죠.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다시 시작할지언정 재수 강의를 할지언정 또는 내가 다시 혼자 셀프로 공부를 할지언정 인터넷 무료 강의를 찾아볼지언정 절대 선회하거나 포기하시면 그 이후로 절대 좋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개발에 대한 미련 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포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성공형은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잘하려고 주석 잘 달고 주석 되게 알 수 있는 주석을 달고 사람의 문법으로 다는 연습을 하시고 클린코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클린코드는 주석을 안 쓰겠다는 운동 같아 보여서 차라리 한국 사람끼리 주석으로 깔끔하게 소통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코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클린코드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렇게 바로 외골 쓰고 성공하는 친구들 특징이. 그리고 약간 성공형들은 외골수들은 재능충이네 뭐네 하면서 외골수들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외골수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나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개발을 너무 경쟁 구도로 보는 건 너무 위험해요. 경쟁으로 보지 말고 개발을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거나 선회하는 게 제일 최악이니까 그리고 뭔가 탓하는 거 되게 위험하니까 비판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제 교수 탓을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한번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 편집을 좀 잘라야 되겠다. 일단은 오늘은 현업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한 3년 차면은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연봉 막 높아지고 어떤 개발자는 너무 힘들고 어떤 개발자는 그래서 팀노바에 가장 많이 오는 현업 개발자들이 3년 차가 제일 많아요. 꿈과 희망님이 팀노바 내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이버 물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분야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좀 분야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쪽도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 활용하는 거라 결국 PC 베이스로 세팅되고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잘 아신다면 이쪽 방향으로 공부거리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인베디드나 아두이노에서 통계 내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통계처럼 정말 많은 통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OLTP냐 OLAP냐라고 해서 좀 계열을 나눠서 공부를 좀 하긴 하는데 그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가도 일 잘 할 거예요. 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은 포폴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쌓기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나 뭐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 쌓고 분석 자체는 엘라스틱서치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직접 분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잘 아시다면 이쪽 방향으로 공부거리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베디드 잘 하실 거면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OS나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결국에는 OS가 들어가는데 그 영역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꼭 아시려면 운영체제 역사 같은 거 운영체제 깊이감 있게 보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운영체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다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자체의 기본 원리 조금 더 서비스적인 레벨보다는 인베디드적 지식에 가깝게 하면서 운영체제와 커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분야들은 커버가 다 되죠.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그리고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할 거리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제이니님이 현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시래요. 시스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꿈과 희망님이 시스템의 기본 자체가 O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S 단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스케줄링을 해서 처리하는지부터 해가지고 커널 단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붙어서 갖고 오는지 왜 이런 스마트 팩토리용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을까 그 데이터베이스 역사부터 공부를 하셔도 공부할 거리는 널렸습니다. 정말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꿈과 희망님이 와우 제이니님 저는 기계의 전공이라 무지하지만 열정만 가득한데 공부거리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네요. 겸손은 어디가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겸손하지 않은데 근데 겸손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별로 겸손하진 않거든. 우와 진짜 엄청나군요 현업이 라고 얘기하시고 너무 무지해서 캐치가 잘 안되신데요. 꿈과희망님이 기본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오네요 이러세요. 아까 꿈과희망님도 대기업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3년차라고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경험 없으신 분들은 3년차 개발자면 IT 업계에 다 잘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가답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까지는 않겠지만 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IT 업계가 프로가 되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고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는 거 투성이고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얼마든지 현업에 가면서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현업에선 일하면서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공부하는 습관이나 방법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가서 하면 하게 된대요. 제이니님이. 저도 잘 몰라요. 3년차라 크크 하시네요. 오늘도 CTO 분한테 혼나는걸요. 그쵸? 혼날 수 있죠. 3년차면. 경력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막상 가서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면 안 깨워준대서요. 슬프다. 네. 현업 개발자들 되게 냉정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방에서 취업하신 분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고 일하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일하는 곳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데 납기 맞춰야 된다고 압박 겁나 좀 이렇게 하시네요. 네, 방법을 알려줄까요? 납기를 맞추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띵킹하는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겁나 짜증나죠.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개발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전문 공부해야죠. 창의적이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좋아야 되죠. 근데 이걸 다 해내면 독보적인 개발자가 되죠. 팀노바에서는 이걸 다 시키는 거예요. 잘생기셨어요? 참네. 거짓말도 참. 컴퓨터 공학과 학생 분석 너무 팩폭이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뭐 전공 5년 하다 보니까 너무 흔한 거고, 전공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희 그 팀노바에 한 40%가 전공자니까 걔네들이랑 얘기하면은 다 나오는 뻔한 스토리예요. JH 최님이 안녕하세요. 노프 팀장님, 팀노바 수료자 비율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수료 기간이 1년 6개월을 각오해야 하는데 비전공자임에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수료 확률이 요새 많이 높아졌어요. 한 25%? 25%에서 20% 사이 아닐까요? 근데 팀노바는 중도 포기를 응용 1단계나 2단계에서 하는 친구들은 외부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슬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안 맞아서 나간다는 친구들은 보통은 여기 들어와서 한 3주에서 2주 사이에 나가고요. 한 5주 사이에 나가고 전 다른 분야 갈게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포기 확률은 10명 있으면 1명 정도? 10명에서 1명에서 한 2명 정도고, 보통은 이제 취직각 나와서 자기가 배울 만큼 배웠다 생각해서 취직각 나와서 나가는 친구들이 보통은 더 많죠. 그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응용 2단계 나간 친구들 얘기를 여기 내부에 있는 친구들이랑 나간 친구들이랑 좀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해 준 거 들어보면은 다들 취직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료자만 챙기죠. 사실 수료자만 챙기죠. 근데 그렇지만 나간 친구들이 잘 됐다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가르쳤던 애들인데.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비전공자임에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정도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 팀노바에서는 기존에 가지던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기존에 가졌던 상식, 그리고 전공자들이랑 여기 엄청 잘하지 않아요, 절대. 여기 비전공자인데도 잘하는 애들 진짜 널리고 널렸어요. 그냥 그 차이 자체를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핸디캡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저를 믿고 오시면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이나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지, 자기가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믿고 하세요. 저희는 고졸이나 이런 친구들도 엄청 잘하는 애들 많았어요. 엄청 잘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 걔 멍청한 애거든. 내 몇 명 대표적으로 멍청한 애 데리고 올 수도 있어. 심지어 걔네들은 나한테 평생 진짜 내 방향으로 밥 먹을 때마다 절해야 돼. 메카의 이슬람 교도인들이 막 전을 절하듯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신뢰하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할 거니까. 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수업적인 거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젤리 초코님이 이제 웹 공부 시작한 지 2주 정도 된 게린입니다. 게린이라고 하니까 욕인 줄 알았어. 게린이? 네. 프린이라고 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밍 어린이 해가지고. 게린이는 좀 신박하다. 자바 JS를 배우고 있는데요. 목표는 백엔드 거쳐 풀스택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전망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1년 정도 경력 쌓고 미국에 갈 예정입니다.
국내외요? 미국으로 가면 괜찮죠. 근데 이제 취업 비자가 문제지. 취업 비자만 문제 없으면 좋죠. 저는 전망 존나 좋아요. 미친듯이 좋아. 저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그 미국의 2020년에 개발자 부족이 10만 명, 프랑스가 2020년까지 개발자 부족이 4만 명, 국내도 개발자 부족이 한 5만 명인가 4만 명이라고 전망을 하는 그런 통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부족해요, 개발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개발자들 중에서도 내 몸값을 높이는 거, 베트남 개발자들도 있잖아요. 베트남의 어떤 뭐 교육기관, 부트캠프 이런 건데 한 2주, 그러니까 2달인가? 2달을 교육해서 대략 연봉 3천 정도 받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베트남인데. 그런 경우 꽤 많대요. 되게 웃기죠. 그만큼 개발자가 없어서 해외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비싸도 막 그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대요. 베트남이 의외로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가기 힘든데, 그만큼 없으니까 아무나 써도 싸게 쓰는 거야. 오히려 그 한국이 헤비한 거죠. 한국이 헤비한 거야, 내가 봤을 때. 한국이 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헤비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좋은 직장을 덜 구하는 건데, 근데 한 요 정도까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급이고 여기가 이제 하위급이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개발자들이 한국에 되게 부족해요. 요 정도 되는 애들은 정말 너무 부족해서 난린데, 여기 밑에 진짜 국비 지원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 싸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보다 더 싸게 쓰잖아, 심지어. 그런 개발자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도 평균 임금이 진짜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국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통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골 때려요. 여러분들 미래를 설계하실 때는 좀 질문이 근데 뭐였지? 그러니까 아무튼 미래가 비전이 좋아요. 해외면은 더 좋죠.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본은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일본도 인구 고령화가 심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연봉 확 올려야만 개발자들 뽑는 시점이 와요. 지금도 국내에 지금 취업난 있다고 하니까 국내에 와서 지금 수입해서 쓰지,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빨리 심화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가 저 다닐 때만 해도 막 많을 때는 50명, 막 40명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조카만 하더라도 정말 20명, 25명 이렇게도 안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수업은 막 15명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야. 한 불과 10년만 지나도 인력 부족해도 난릴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일본이랑 오히려 인력 싸움 경쟁하고 서로 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개발자가 갑이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특히나 잘하는 개발자는. 갑이 되고 아니고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돈을 많이 주면 좋지. 공부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상위에 있는 부족한 개발자를 만드는 게 팀노바의 목적이고, 그 정도는 되셔야 여러분들이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최지로님이 멘탈이 쓰레기라 조금만 압박이 와도 포기하는 성격이 너무 싫습니다. 국비 때도 그렇고 포기해서 후회하면서 독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계속 힘들다고. 얼룩말님이 팀노바 라이트 새로운 강의 계획 있나요? 네, 내년에 제가 새로운 강의 올릴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데, 내년쯤이나 빠르면 올해 12월? 내년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무료 강의부터 해가지고 유료 강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보안 개발을 잘하고 싶은데, 문주환님이에요. 보안이라는 것이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일단 금융권 보안 개발을 먼저 하고 싶은데 팀노바 지원 전에 어떤 쪽을 공부하면 괜찮을까요? 영어 공부하세요. 보안도 영문서 많이 봐야 돼요. 보안 해커들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똑같은데 매번 해킹 방식이 리포팅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 다 영어로 올라오거든? 근데 가능하면 빨리 보려면 번역기보다는 영어를 잘하시면 더 좋죠. 정보 습득이 되게 중요해요, 보안 쪽은.
그 바이러스도 빨리 바이러스 퍼지기 전에 백신을 배포해야 되는 것처럼 그 해킹 쪽이나 보안 쪽은 보안 트렌드 같은 거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논문도 해외 논문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지향하는 게 하이엔드라면. 정승원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 7년차로 내년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발에 대해 알게 되고 IT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중 이렇게 방송 시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에 지식이 없는 상태인데 무엇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될까요?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는 게 시작이 될까요? 뭐든 해보세요. 일단 인터넷 무료 강의 같은 거,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처음부터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해보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책도 한번 읽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여러 책을 읽어보세요. 책 하나만 보시고 판단하는 거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 책을 가능하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직업군인 맛집이니 우리가 직업군인 분들 너무 많아 진짜. 멋있지. 나라 지키시는 분들인데 멋있지. 멋있긴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전역하고 맨날 우리 찾냐고. 정말 많아요. 직업군인 출신. 상엽이가 갑자기 보고 싶네. 아무튼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는 쉬운 언어를 하시라. 예를 들면 웹도 괜찮아요. 웹도 쉬운 편이에요. HTML,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건데, 제가 하나 뭐 추천을, 제가 원래 이렇게 뭐 추천 잘 안 해드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보면, 요거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W3 Schools.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 어떤 그 웹 표준 같은 거를 제시하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교육기관 같아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표준 단체 같은 건데, 영어 번역기로 하면은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내용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코세라급이 아니면 난 상대를 하지 않아 말아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주접 떨지 말고 그냥 이런 거 되게 플랫하게 잘 이렇게 나온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스타일 시트부터 HTML,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조금 번역기로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냥 되게 쉽게 실습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공부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거 나오고, 저는 항상 초보자들은 뭐든 그냥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단체가 허접한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단체는 허접한 단체가 아니고, 웹 표준 자체를 정의하는 단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굉장히 권위 있는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이태영님이 소리 안 들리신다고 하죠. 요거 추천드릴게요. 아예 초보면. 아니면은 파이썬 같은 것도 괜찮아요. 파이썬 되게 쉽고 재밌고, PHP도 쉬운 편인데 백엔드 구조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언어만 공부하기는 파이썬 공부를 추천하고 싶어요. 가장 고급 언어스러운 고급 언어거든요. 고급 언어라는 게 되게 막 비싸고 고급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인간의 언어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11월 19일님이 팀노바 졸업 후 취직하여 3년차 이후부터 1년에 소소하게 콘솔 싱글게임 이상 계약 여유 생기나요? 3년차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생기죠. 은기가 생각나네. 문은기라고 고졸 친구 있는데, 걔는 회사 다니면서 자기 할 게임 다 하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생기죠. 그렇게 현업 개발자들이 미친듯이 일하진 않아요. 저는 개발자들이 나 야근하고 일만 하느라 몇 년 보냈다 이런 말 안 믿어요. 진짜 그런 시즌이 1년에 몇 번 있는 거지. 그냥 진짜 바쁠 땐 있긴 있어요. 그땐 아무것도 못해.
준호님이 페북이 오큘러스 엄청난 금액에 인수했다는데 VR 업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국내 현황은 어떤가요? 팀노바에서도 VR 관련된 것들을 다루시나요? 한때 우리가 VR 굉장히 많이 했었죠. 유니티로. 근데 VR 쪽이 가장 큰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지러운 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가 좀 더 발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VR에서 보이는 무슨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가상현실 세계가 정말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비전 있는 게 온라인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좀 특정 분야에 특화가 돼 있어서 VR이 엄청나게 막 뜬다 이랬는데 원래 오큘러스가 기업 평가가 꽤 괜찮았는데 오히려 인수가 될 정도로 지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막 장밋빛 전망이라고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 정도 수준으로 VR도 한때 완전 증강현실이 세상을 바꾼다 이게 5년 전 막 패러다임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하시는 것도 그냥 괜찮아요. 저는 어떤 분야를 가시든 말리지 않는 게 깊이가 중요한 거지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VR 쪽도 더 발전 여지가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천 기술을 더 만드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더 그 고생산성 VR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숙련된 실력이 있으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분야를 가느냐를 경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분야 따지지 말고 수준을 탓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전 세계 어딜 가든 먹힐 수밖에 없어요. VR 쪽 전망은 늘 좋습니다. 가토리TV님이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게린입니다. 게린이 또 프리니아 아니면 코리니아 하나로 해 하나로 파이썬 공부를 하면서 혼자서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한 번씩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참 허접하지만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개발이라는 분야가 너무 재밌어서 국비 지원 신청했는데 지방에서는 신입을 안 뽑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척이 따면 그게 뭐야? 정척이가 뭐예요? 가능성 있다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기사 이런 거? 그거는 별로. 저도 있어요. 자격증 있는데 그냥 쏘쏘해요. 그냥 지방에서 취업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아니 지방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지방에서 취업하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지방에 IT 회사가 별로 없어요. 부산에 좀 있고 근데 평균 연봉이 너무 낮아. 대구에 좀 있어요. 대구에 좀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들이 안 가요. 회사가 많지 않고 시장 자체가 적은데 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몰려있죠. 대전 좀 많아요. 대전이 왜 많냐면 대전은 정부 청사가 있어서 정부 SI 하는 회사가 진짜 많아요. 대전에. 그거랑 이제 카이스트랑 그쪽 연구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정부 프로젝트 하기에는 정부 청사랑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 때문에 대전에 좀 그런 공공 SI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거지 실질적인 서비스 수요나 일반적인 스타트업 수요는 보통은 이제 서울 쪽에 몰려있죠. 그래서 지방이 구직이 어렵다기보다는 연봉이 낮아서 좀 조건이 좋을 확률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구에 팀노바 졸업생 중에 한 친구가 정말 파격적 연봉을 받고 심지어 주거 지원까지 하면서 서울에서 역수출된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하도 싸게 개발자들 막 후려쳐가지고 뽑으니까 진짜 괜찮은 애들은 다 서울로 온대든지 안 가는 거야. 대구로. 그러니까 대구에서 역수출했잖아요. 비싸게.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보냐? 한 60분 가까이 보시네요. 다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니까 집 밖을 안 나가시는 건가? 존나 추워 진짜. 배고프다. 개발 재밌으시면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울 오세요. 서울에서 봐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안 좋아. 이직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아예 진짜 대구에서 창업해서 본인이 좋은 포지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잘해가지고 내가 진짜 못하는 신입 개발자들 와서 내가 일일이 가르쳐서 하드캐리할 자신이 없지 않은 이상은 너무 사실 저는 지방을 무시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방 그러니까 국내 여행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 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잡코리아 부산 사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사이트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수요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부산에 무조건 있어야 되거나 대구에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으면 서울 쪽이 이직이 훨씬 편하다라고 해서 저는 추천 잘 안 해요. 개보린이는 또 뭐야? 미치겠다. 개보린. 계절은 만두를 먹던 님이 제가 일하는 곳에서 혼자 유튜브 자바 강의 같은 거 독학하면서 공부 중이거든요. 돈 모아서 팀노바 가려고요. 혹시 공부하면 포기는 안 하는데 좀 늦은 편인데 팀노바에 가서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팀노바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그쵸? 아니 보통 팀노바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 안 지키는 친구들이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상식선에서 억울하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쫓겨나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뭐 나간 친구들이 욕하는 비율이 되게 낮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말이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다면 세거든요. 근데 그건 기계관 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치고는 이렇게 막 쟤네 너무 못됐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막 애들 막 쥐잡듯이 잡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절대. 베트남인데요. 지금 출장 와 있어요. 오 헐 베트남이시구나. 베트남 IT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트남이 발전이 포스트 차이나적인 느낌으로 좀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시면은 이제 사업적인 거를 보시고 싶으면은 하노이는 조금 수도인데 뭔가 추레하고 사업적인 면에서 제일 뛰어난 곳은 호치민인 것 같아요. 근데 호치민은 관광각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호치민 별로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뱅탄 시장인가 거기 가면 바가지 더럽게 씌워요. 한국보다 비싸게 팔아. 심지어 정품보다 비싸게 팔아. 나이키 슬리퍼 이런 거를. 정품이 3만원인데 거기선 4만원 5만원 부르고 시작해요. 아무튼 그런 사업적인 걸 한번 보시는데 베트남 괜찮은 것 같아요. 너 중국도 괜찮고 저는 일본이 오히려 별론 것 같아요.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 어쨌든 해외 가면 페널티가 있는 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엔 일본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어디부터 읽어야지? 게린이 지어내신 거래요. 항상 힘내십시오 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JH채님이 팀장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웨이팅으로 대기 중입니다. 저는 집이 지방이라서 청강은 1회만 들었고 태봉 파트장님 수업을 봤습니다. 이번 수업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 파트장님 스타일은 모르는데 짧게나마 다른 파트장님들의 성향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실례가 된다면 다른 수강생분들은 처음 파트장님 어떻게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일단 성향이 태원 파트장은 되게 냉철해요. 냉철하고 되게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는 스타일. 그래서 때로는 좀 멋있어요. 그런 게 약간 딱 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었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그런데 약간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가르칠 때도 근데 막 되게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 파트장. 태연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멋있는 파트장에 가깝고 세아 파트장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상냥할 땐 상냥하지만 이 친구도 딱 부러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태원 파트장 같은 성향 둘 다 딱 거리감을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은 회식 싫어할 것 같은 사람으로 따지면 태연이랑 세아 파트장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프라이드도 있고. 확실한 거는 두 친구 타입이 의외로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책임감 있고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 창의성적인 측면이 강하기보다는 여기서 기초 배울 때 그 기초의 딱 그 핵심이나 뿌리들을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고 되게 냉정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선택하시면 괜찮아요. 반대로 태봉 파트장은 프렌들리해요. 되게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고, 나쁘지 않죠. 그런데, 때로는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사람이 괜찮아요. 너무 프렌들리하고. 그렇지만 표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재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는데 특화되고 좀 이렇게 나를 좀 누군가 이해해주면서 나를 좀 이렇게 다독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태봉 파트장은 좋은 선택일 거예요. 현업 경험도 한 팀노바 졸업하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제 금융권 그쪽에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쪽에서 거의 모두 주도했어요. 거의 CTO급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회사 경험도 팀노바 외에 회사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프렌들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센스 있고 그리고 옷도 스트릿 브랜드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좀 되게 프렌들리한 그런 사람. 그리고 성훈 파트장은 예민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저랑 거의 유사한 예민도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 되게 예민하고 저는 예민하고 단호하고 까칠하고 모든 게 안 좋은 게 다 있는 사람인데 저에 비해서 파트장들은 하나 정도씩만 딱딱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성훈이는 사람을 되게 깊게 보더라고요. 깊게 보고 예민하고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훈 파트장의 그 창의성을 되게 높게 보는데 약간 가끔 허당짓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성훈 파트장이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흥미로울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민하고 단호하긴 한데 아까 세아 파트장이나 태원 파트장 정도로 단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에 따라서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학생에 따라서 그 친구들을 포텐을 미친듯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 파트장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근데 사실 그들 누구한테 배우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이건 이상한 자존감 같은 건데 그냥 농용 단계에서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가 있죠? 노프팀장님 안녕하세요. 리시온님이 오늘 팀노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한여름밤의 꿈처럼 여러분들 이제 조용히 이제 저 못 보고 가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가끔 볼걸요? 어디서 백수 같은 애 지나가면 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수 같은 돼지 새끼 지나가면. 웅이님이 노프틴장님 안녕하세요. 노드.js로 커리어 시작한 지 3개월 차인데요. 사수 없이 동기랑 둘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어요. 사수가 없는 회사라서 일도 일이지만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헐, 고생하네. 막연히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같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일단 공부하는 중인데 꼭 한 개 병행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알고리즘보단요 실제 구현하는 그 테크닉을 공부하세요. 테크닉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수가 없는 환경이면은 아웃풋이 되게 더 중요할 텐데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알고리즘 많이 보시는 거 사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지간한 알고리즘은 요즘은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조차도 그냥 너무 흔하게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수가 없는 상태라면 생산성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생산성을 키우는 공부를 하셔라 라고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W3 스쿨스 가면은 그거 하우투부터 하나대로 하시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고 괜찮으니까 그거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괜찮아요. 내용이나 수준 자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실제 구현한 사이트를 흉내 내보세요. 제가 옛날부터 에이작스 패러다임이 처음에 초기에 나왔을 때 진짜 도입을 잘한 기업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구찌예요, 구찌. 진짜 초기에도 그 에이작스 하는 사람들도 진짜 칭찬 많이 했어요. 구찌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그 구찌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어떤 에이작스 그 jQuery를 가지고 흉내내도 되는데 그런 자바스크립트 테크닉적인 거를 흉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밑으로 스크롤하면은 이렇게 그 컨텐츠가 이렇게 새로 뿅 나오고 새로 뿅 나오고 새로 뿅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흉내내는 공부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사수가 없으면은 그런 실무적인 테크닉을 연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이니님이 나이 먹으면 노프 팀장님처럼 지식 전파하고 싶어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저 우울증 치료 중이에요 지금.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울증 치료 중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되게 우울한 감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 항상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이렇게 저기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삶의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게 더 커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되게 커요. 정보 전달도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저보다 더 훌륭한 그렇게 지식을 전파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환킴님이 옹이님이 알고리즘 관해서는 노프팀장님이 언급 따로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성환킴님이 요즘 코딩 테스트 강의하는 기업들마저도 사람 거르는 용도로만 쓰고 면접 가면 제로 베이스입니다. 이번에 코테 고득점인 분들도 면접에서 제법 털렸다네요. 공채에서요. 네 맞아요. 삼성 쪽에서도 많이 털고 제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코테는 그냥 옛날부터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대기업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야 한다. 필터링을 하는 수단 하나로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코딩 테스트가 절대적이지 않고 그걸로만 사람 뽑으면 나중에 삐똥 싸는 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나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나 이걸 직접 자기가 구현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했고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감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말 되게 빨리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성원킴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채에서 많이 털려요. 꿈과희망님이 휴직 1년에서 팀노바 응용 2단계 설계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재직 중에 수료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팀노바의 민폐겠죠? 안 받아주시겠죠? 그거 별로 안 좋다니까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고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아마 생각 바뀌실 거예요. 보통은 처음에 병행하려고 오셨다가 한 6개월, 3개월인가 2개월 하시면은 회사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노프팀장 11월 19일님이 노프팀장님이나 팀노바 팀원분들은 일하시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시나요? 해커톤 자율주행차 만드는 거 보고 마음이 좀 설레어서 여쭤봅니다.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 해커톤 자율주행 자동차에 지금 마음에 설레면 안 돼.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고 있어. 나 진짜 막 다 공개하고 싶어.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 죽겠어 진짜. 근데 너무 요새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 때 못할 때는 되게 너무 짜증나고 재미없고 내가 이런 애들 가르쳐야 돼? 막 이런 느낌이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가 막 요새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창업 프로젝트라서 제가 아이템을 아직 공개 못하는데 그때 진짜 창업팀 하나하나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계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팀노바 이제 친구들 창업시킬 때 뭐 3,600, 3,800 사실 연봉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얘네들 정도로 정말 잘하는데 대기업들이 우리 몰라봐주고 많은 기업들이 막 저거 노프팀장이 짜줬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의심병에 걸렸어.
병 걸렸어 진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아 진짜 한국 사회에서 우린 안 되는 건가, 한국에서 너무 뛰어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차하고 생각을 했던 게, 그래 그러면은 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나는 나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고 팀노바 친구들이랑 이제 창업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근데 굉장해요.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진짜.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서브 사이드 프로젝트 많으니까 팀노바 오셔서는 도전할 각오를 하고 오세요. 세상에서 제일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정말 도전할 각오하고 오세요. 팀노바의 색이 팀노바가 원래 지향하던 게 창의적 개발 집단이거든요. 팀노바의 원래 목표는 창의적 개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도 지향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향한 적 없다기보다는 학원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발 집단, 그래서 수료자와 비수료자들 모두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합류하고 창업할 때 수료자와 비수료자가 함께 창업하고 막 프로젝트하고 이런 막 연구 결과, 그래서 팀노바 테크라는 거 만들 때도 팀노바의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팀노바에 많은 창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 나오면은 꼭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할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팀노바를 들어오실 때는 도전과 창의성과 기술적인 거는 사실 도구일 뿐이다라고 밖에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막 이거를 알고리즘을 이렇게 짜면 더 좋고 아니고,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일상의 불편함, 그 세상의 불편함을 어떻게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와 이제 그러니까 배울 때는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거 제가 이번에 창업 프로젝트로 보여드릴게요. 전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이걸 진짜 말하고 싶다. 너무 막 미칠 것 같아, 진짜. 너무 요즘 팀노바는 저한테는 너무 재밌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실력이 안 돼서 이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전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알려주고는 있어요. 일단 창업이니까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오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잘 가르치고는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무튼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또 질문이 OS환님이 프로그래밍 공부 망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는 끝난 것 같은데 추후 영상으로 올라오겠죠. 네, 제가 편집해서 좀 잘라서 올릴게요. 네. 그리고 홀리몰리님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산직 입사한 지 1년 됐는데 정말 원하던 취업을 했는데 직접 개발도 안 하고 생각 없이 하루하루 다니는 느낌인데 뭘 해야 할까요? 저도 이럴 때 많이 속상해요. 이런 얘기 들어올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업에 대한 판타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개발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꿈은 개발자였는데 막상 가면 관리직인 거야.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전산직 관리직이 되게 많아요. 대기업에. 하청 관리하고. 근데 이런 생각은 이럴 때 제일 험한 것 같아요. 공무원 그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많대요. 공무원이 열심히 해도 됐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기한테. 그런 경우 진짜 많대요. 뭐 어쩌겠어요. 코딩 공부해야죠. 주말을 버려서라도 해야죠. 회사에서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개발자분들한테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없냐 하면서 좀 최대한 뭐 자기 개인 시간을 빼서 해야죠. 이렇게 무료하게 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불행한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회사 생활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프리랜서라는 개발자 선택할 때도 내가 한 만큼 벌고 내가 말하는 거에 조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말한 만큼 책임지고 버는 그런 걸 좋아해서, 지금 팀노바 하면서도 뭐 같이 일하는 강사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서 뭐 이렇게 학생들이 안 오고 그래서 돈을 좀 덜 벌고 막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 막 이런 성향이라서 아마 이해는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말씀하시는지. 근데 일단 코딩 공부하시는 게 일단은 맞다. 거기 일단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코멘트를 얻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무료 강의 요새 많이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추천드린 사이트 w3schools.com 가셔서 웹 개발부터 하시는 것도 좋아요. 쉬운 거부터 하시면 그 다음 프로그래밍은 좀 할만합니다. 젤리초코님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 개발자와 한국 개발자의 실력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모든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시작되다 보니 아무래도 미국 개발자가 더 유리하고 잘할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에서 적응하다가 미국 가서 벙칠까봐 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아니요. 한국이 싸요. 한국이 훨씬 싸요. 그리고 미국 부트캠프 저희가 해본 결과,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개발자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이 평균 임금이 높고 전 세계 엘리트들을 부르는 시스템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우월한 거지 미국 교육기관이 우월하진 않아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많은 교육기관들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팀노바보다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국내에 있는 국비지원 학원들 수준에 비해서 걔네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정말. 그래서 교육기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가면 굉장히 좋을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비싸기만 하고 별로예요. 2천만원 12주예요. 근데 그것 대비 우리나라 국비지원 비해서 걔네가 엄청 뛰어나냐 봤을 때 글쎄다 싶었어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실제로 저희가 팀노바 하면서 외국 개발자들한테 연락이 3-4번 왔어요. 외국 개발자들은 아니고 코딩을 배우고 싶은데 실리콘밸리는 너무 비싸고, 근데 팀노바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영어로 수업 가능하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영어 못한다고. 근데 실제로 문의가 왕왕 와요. 생각보다. 전혀 쫄지 마세요. 미국에서 절대 안 밀려요. 왜냐면 걔네 보는 개발 트렌드나 우리 보는 개발 트렌드나 비슷해요. 유사해요. 우리가 카피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개발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걔네가 그거 가릴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 누구 뽑는 설명회 같은 거 있죠. 이거 와가지고 막 원격 근무하고 막 그런 애도 있었어요. 팀노바에. 수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기업도 정말 많으니까. 우리는 맨날 미국 하면 구글, 페이스북 여기서 최상위권 개발자만 보는데 거기도 애매한 개발자들 되게 많아요. MS 출신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미국에 있다가 한국 온 MS 출신이나 블리자드 출신 개발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설픈 개발자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구글 나오면 무조건 막 개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삼성 출신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출신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면은 회사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최고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는 시점이 오죠. 근데 이제 대중들은 그걸 모르지. 마치 내가 처음부터 네이버에 가야만 최고의 개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직을 왔다 갔다 워낙 많이 해요. 기업들끼리도. EU 나이스님이 홀리몰리님 공기업 전산직 어떤 일 하시나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니까 스킵하고. OS1님이 팀장님 질문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가서 공부하는 사람의 경우 의식주 관련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청강생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알바를 병행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팀노바 자체 알바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알바 자체 다른 알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하지도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팀노바가 그래도 팀 프로젝트 하게 되면서 비용이 상당수 좀 줄긴 했거든요. 응용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응용 2단계 정도만. 가능하면 알바를 하면서 따라오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중요한 건 공부잖아요. 알바는 사실 그냥 소모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오시는 거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제이니님이 내년에 52시간제 중소도 적용되면 개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 100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 게리니가 질문합니다. 아마 암암리에 다 야근할 거예요. 구글도 회사에서는 칼퇴해도 집에 가서 일하는 경우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조차도 그 구글 플레이였나? 뭐였었지? 구글에서 페이스북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나 만들었다가 접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페이스북도 일요일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뭐 강요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는 야근 수당 다 줘야 되는데 야근 수당 안 주잖아요. 안 주는 회사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암암리에 안 주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암암리에 다 할 거예요. 저는 저거 완전 엄청나게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상을 좀 더 보태자면, 만약에 여러분들 실력이 부족하면 오래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발자가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잘하는 개발자만 잘 나갈 확률 높아요. 잘하는 개발자들은 그렇게 오래 작업하지 않아도 아웃풋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52시간 딱 활용했을 때 딱 괜찮은 개발자만 채용하겠죠. 그래서 아마 더 채용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재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가라앉은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사를 선택할 권한도 없고 회사에서 착취하면 착취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른 회사 갈 깜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되게 뛰어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52시간이면은 그렇게 적은 시간 아니에요. 저는 회사 있으면서 제가 실력이 부족할 때는 야근을 많이 하고 불만도 없었는데 실력이 좋아지면 애지간한 일은 사실 뭐 재수없어 보일까? 아무튼 애지간한 일은 솔직히 그냥 하는 거지 뭐. 52시간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원래 야근을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사실 개발 업무는 생각보다 헤비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100시간 이상 하시면은 본인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개린이라고. 본인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떠듬떠듬 하다 보니까 100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양분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돼. 잘하면 유리해지는 구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상상을 보태봅니다. OS만님이 제가 곧 전문대로 졸업인데 비용을 집에서 지원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알바를 하며 공부를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구골님이 노프 팀장님이 꿈꾸는 팀노바의 최종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대규님 오셨네. 대규님 안녕하세요. 팀노바의 최종적인 모습. 팀노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적 개발 집단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기관으로 얘네 그냥 못하는 애들 그냥 가르쳐가지고 그냥 취업하고 안녕 빠이빠이 짜이젠 뭐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저는 언제든 팀노바 이 기수들이 돌고 돌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팀노바는 창의적인 개발 집단이고 철학이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적 개발 집단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말에 정말 많은 되게 생각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재미없어요. 개발업계가 제가 교육 쪽으로 전향하게 된 게 개발이 너무 재미없어서 너무 지겨웠어요.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를 하면은 좀 되게 싫었던 게 뭐냐면, 프리랜서라는 게요, 돈 벌 땐 좋죠. 돈 입금될 때 제일 행복하지. 근데 좋은 포인트가 돈 입금인 거야. 내가 돈 벌려고 일을 하긴 하지만 돈만 주가돼서 한다면 내가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팔아도 사실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남의 아이디어와 남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만들어주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내가 나한테 행복할까 생각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대방을 이렇게 교육해서 잘 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1차원적으로 그냥 기초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얘네들을
나 못지않게 되게 잘하게 만든 다음에 같이 뭔가 창의적인 창업도 하고 공격적인 뭔가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 5년 정도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제 5년 차잖아요. 아까 5년 차죠. 올해가 5년 차고 내년이면 6년 차인데, 그때 되면은 더 두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창의적 개발 집단을 늘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에 팀노바는 그냥 교육기관으로 남는 게 아니고 교육부터 IT 업계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개 학원이 감히라는 말을 감히 못하게 만들 거예요. 쟤네 뭐야? 라는 거. 사람들 보고서, 팀노바 보고서, 아, 존나 멋있다.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누가? 현업개발자가 또는 회사가. 그래서, 아, 쟤네 미쳤다. 와, 진짜 지린다. 이런 느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팀노바 친구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보면서 현업개발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취업이 너무 쉬워졌어요. 요즘은 졸업생이 없어서 문제지, 뭐 취업이 어렵거나 그런 생각을 아예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IT 문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팀노바 출신이라고 하면은 개발자, 엔지니어 이게 아니고 사이언티스트이자 아티스트이자 엔지니어인 그런 사람들로 봐주길 바래요. 그게 너무 이상적이죠. 저는 비관적이면서 이상적인 게 두 개가 동시에 있어서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나는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되게 많아. 근데 꿈은 크게 갖는 걸로. 운동이 내적인 자신감 올리는데 좋다고 하는데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근데 운동할까 생각 중이에요. 헬스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24시간 같은데 제가 새벽에 많이 깨어있는데, 그때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그냥 조용히 러닝머신이나 하고 막 조금 이렇게 PT나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되게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님이 가게 된다면 회사 그만둘 각오로 하고 가야겠네. 욕하실 줄 알았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끼노마라서 욕해줄까요? 아무튼 무슨 욕을 해요.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원키님이 이제 개발 공부 특성이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안 저으면 이도저도 안 돼요. 제 친구 중 VR 관련 프로젝트 하는 애 있는데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장기 유학했어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개발은 어떤 약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 아티스트적인 면도 되게 강해요. 자기 세계도 좀 강하고, 근데 트렌디한 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인 면, 뭐 과학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계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개발을 단순히 기술로 바라보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창의적이어야 돼요. 제가 1류와 3류에 대해서 만든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거리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 저의 생각은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창의력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뭐 알고리즘 하나 더 외우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정말 예술가처럼 많은 영감을 받고 그걸 해결하는 다양한 좀 창의적 시도를 하는 그런 걸 원해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건 뭐 팀노바 스타일이니까. 로가님이 지금 일하는 곳에서 2년 돈 모으고 팀노바 가고 싶네요. 오시면은 2년이 되면 참 좋겠죠. 로가님도 참 문경님 못지않게 오래 본 분인데. 성어키님이 알아서 다 도우미처럼 해주시네요. 겁나 편해. 계절은 만두를 먹던 님이 감동받으셨다는데 왜 감동받으셨을까? 성호키님이 스페인도 다른 직종은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데 개발 쪽 자리만 남아둔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스페인을 이제 그 다음 달에 휴가 쓰고 가는데, 그 전에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그 누구지? 그 가이드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단군 일에 뭐 최대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사는데도 취업이 안 돼서 짜증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사시는 분이 하는 얘기였는데, 단군 일의 최대 스펙보다도 그냥 애들이 되게 게으르대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면 스페인에서도 취직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른 느낌인가 봐요. 회로 이론이나 디지털 공학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장기적으로 CTO급이 되셨을 때 또는 저처럼 교육하는 사람이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금 많이 궁금한데 근데 일단 개발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부터 하세요. 이유 나이스님이 며칠 전에 어디 교육기관 광고 받는데 수강료를 미리 안 받고 취직 후 연봉의 몇 % 이렇게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건데 그 단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해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연봉의 20% 이렇게인가 받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는 어떤 교육기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육기관에서 많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수강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수강료가 비싼 대비 만약에 취업이 안 되거나 그거에 준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굉장히 빚더미에 앉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취직이 되면은 돈을 받는 구조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리콘밸리나 그쪽에서 시작된 교육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취업하면은 연봉의 몇 %인데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그런 학원들은 취업하면은 2년 동안 20% 가까이 받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4개월 교육해주고 그렇게 받는 거는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많이 비싸게 받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동의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신기하긴 하죠. 근데 그런 신박한 생각이 국내에서 나왔을 리가. 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무시하고 있네. 근데 워낙에 카피의 민족이죠, 솔직히. 나는 배달의 민족을 높게 보는 게 배달의 민족은 자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배달을 원래 잘하는 거고 코자자 모텔 이런 관련 어플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특성에 잘 맞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 솔직히 카카오 택시나 그거 다 우버 카피고 1km랑 옛날에 데이팅 어플도 솔직히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기획을 안 했으니까 제가 디스를 하자면 나름대로 그런 후주의 영감 이런 어플 보고 영감을 받고 다 따라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사실 몇 개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 강국인 이유가 우리나라 게임이 그래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시절에 나오던 그 MMORPG 게임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게임 쪽이 아직까지 그래도 역시 게임 쪽은 명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예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름대로 오리지널리티나 이런 게 좀 명확한 게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장호빈님이 이제 창의적 개발 집단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게 감사합니다. 김성룡님이 비전공자가 인베디드 공부해서 관련 분야 취직은 힘든가요? 원래 전공이 공대 쪽이긴 한데. 아니요? C언어 빡세게 해야 돼요. 인베디드 쪽은 C언어 좀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냥 업계가 그냥 C언어로 그냥 다들 대동단결한 느낌이야. 그래서 C언어랑 운영체제 같은 거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체제는 근본이에요. 시스템 그리고 커널 이런 것까지 딱 운영체제마다 커널을 제어하는 방식이 다르고 커널을 제어하는 방식이 완전 다양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각각의 특수 목적을 가진 운영체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특성을 더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C 언어를 베이스로 하는 운영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커널에 대한 이해,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기만 하면 비전공자도 가능하지만 C 언어가 초보자들이 바로 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또 마냥 미친듯이 추천은 못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다른 언어를 하고 C 언어로 가면은 그래도 할만한데 처음부터 C 언어 하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악명 높아요. 최명선님이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내년 2월에 팀노발에 들어가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넉넉하게 팀노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2달 전, 3달 전이면 됩니다. 제이니님이 개발자가 좋은 게 컴퓨터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서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기술력으로
저는 그래요. 내 몸뚱아리 하나 노트북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나 되냐. 그리고 뭐 미술이나 사실 뭐 이런 거는 내가 내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주려면 미술 그 원판을 갖고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개발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어디든 올릴 수 있고 어디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되게 쉬운 그 네트워크 환경 매체가 있는데, 사실 한없이 개발 업계를 까면 한없이 까이겠지만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면 다른 업계에서 못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콘서트 가는 이유가 직접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이나 뭐 성악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서 듣는 이유가, 이 아무리 좋은 음향이라도 그 직접 바로 생 음악을 연주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체계는 디지털에서 만든 매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컴퓨터 하나로서 전달하기도 쉽고, 전달도 쉽지만 그 창의적 활동을 하는데도 비용도 적게 들어. 그러니까 나 인건비 하나만 드는 거야. 내 인건비가 존나 비싸면은 존나 많이 드는 거겠지만, 뭐 자기 창업하는데 그 정도는 신경 안 쓰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골방 창의력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내가 골방에 틀어박혀서 내 친구들이랑 둘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세계적인 게 나올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 포텐셜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하기 좋은 곳이 개발만큼 어디 있을까? 나는 오히려 가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내가 뭐 배운다고 했을 때 반대를 잘 안 하셨는데, 제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 살기 힘든 환경에서도 저한테는 투자를 해주셨던 게 정말 감사하고 똑똑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 자리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뛰어난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진 못했지만 이런 팀노바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런 뛰어난 친구들을 키워내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토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줬다는 면에서 저희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열리신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초졸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졸이고, 그래서 못 배운 서러움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들 저를 믿어주시고 감사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0명이 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우울할 때 킬게요. 우울할 때 켜서 또 여러분들 해결책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편집해서 부분 괜찮은 부분 있으면 제가 좀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게요. 너무 배가 고프고 좀 어지럽네요. 안녕 여러분. 안녕이라고 말해줄래요? 안녕. 이제 채팅이 좀 늦게 올라오니까 좀 아쉽다. 제가 원래 약간 기본 병이에요. 안녕. 반갑습니다. 그래도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우울증 환자는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안녕. 좋은 밤 되시고 이제 주무세요. 안녕.